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건입니다. 아유, 떨려라. 한 달 전에 이렇게 강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듣고, 어제 이제 막 비로소 정신이 들더라고요. 가서 어떤 말씀을 해드려야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이곳까지 왔는데 오니까 굉장히 반가운 분들 많이 계시고, 제 소개를 이제 좀 먼저 드리자면, 저는 올해, 그러니까 34살이 됩니다. 71년 돼지때. 네. 그리고 제가 사업을 시작한 건 2001년도부터예요. 31살 때부터 시작을 했고, 아까 뭐 양력을 얘기하라 그러시는데 너무 내세울 게 없더라고요. 그 애기 둘 낳고 키우던 것도 양력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주부였어요. 주부였고, 약간 보통 사람보다는 조금 심하게 게으른 스타일. 잠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저는 밥은 안 먹어도 잠은 자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메이 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아까 얘기해 주셨나요? 적어만 가시고 얘기는 안 하셨군요. 자세히 적어 가시더니. 네, 이근홍 다이아몬드 사장님이세요. 그리고 강양구 사장님 계시고, 곽연주 사장님이 저의 사촌 언니입니다. 닮지 않았나요? 서로 기분 나빠하고 있습니다. 예, 곽연주 사장님께서 저희 이종 사촌 언니세요. 그리고 그렇게 스폰서님 되시고, 2001년도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했어요. 2000년 12월에 사인을 했던 것 같고, 2001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남편은 지금 현대그룹 홍보실에서 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저희 남편이 아마 입사한 지 15년이 되는 날일 거예요. 15년이 되는 날이라고 하고, 결혼해서 이제 살다가 둘째 아이가 막 출산되었을 무렵에 아메이 사업에 대한 정보를 강양구 사장님께 한번 들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한 2년간을 제가 이제 정신없이 보내다가 아이가 한 2돌 정도 됐을 즈음 해서 제가 이 사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사업을 이제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남편에게 이제 좀 같이 좀 알아봐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을 때, 남편이 이제 같이 이렇게 세미나 참석하고 하면서, 그때 아무래도 주부로서 남편에게 왜 의견을 많이 묻게 되잖아요. 물었었는데 남편이 내가 현대그룹에서 사장이 되는 거나 아메이에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나 똑같이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똑같은 어려움이 있다면 난 아메이의 다이아몬드가 한번 되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현대그룹에서 사장 되는 것만큼이나 다이아몬드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남편이 저에게, 제가 이제 가장 두려워했던 부분은 그거였거든요. 이 사업을 하면서 돈을 잃으면 어떻게 하나. 잃을 돈이 없었는데 막 빚내서 망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잃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남편이 그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한번 해봐라. 300만 원까지는 뭐 망해도 뭐라 안 하겠다. 지금에 와서 500만 원이었대요. 저는 분명히 300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시작한 아메이였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고 바로 이제 4월 달에 제가 SP 핀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사업을 진행한 그 시점으로부터 2년 6개월 만에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래서 제 테이프이 이렇게 나오면서 진짜 이제 좀 너무 부끄럽지만, 제가 다이아몬드를 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제가 많이 좀 드렸었고, 오늘은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드리면 사장님들께 도움이 좀 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하다가,
제가 사업을 진행하고 다이아몬드를 오면서 경험했던 어떤 일들, 그리고 제가 지금 느끼는 어떤 아메이 사업의 정신 같은 거 있잖아요. 아메이 사업이 가지는 어떤 그 기본, 정신 같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오신 분들 다 이렇게 사업을 열심히 하시고 지금 뭔가 이렇게 어떤 한 핀을 향해서 도전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제가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어제가 그 1월의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그죠? 31일이었는데, 어제 이제 저희 그룹에서 핀이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 그룹에서는 이제 뉴 SP가 탄생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조가 아직 싱글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본업으로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고 나이가 아직 어려요. 저희 그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성 사업자들이 많고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특히 또 결혼 안 한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파트너 같은 경우도 도전을 했었는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파트너였거든요. 근데 사업을 진행한 지 지금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SP를 도전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겠다. 그리고 만천하에 막 자기가 이번 달 SP 간다고 막 이렇게 떠들고 다녀요. 근데 이제 스폰서로서 저의 물론 굉장히 뎁스예요. 그 사이에 PT도 2조나 있고 SP가 2조인가 있고 저 밑에 뎁스인데 도전을 하는데 제가 이제 좀 겁이 나더라고요. 저러다가 못 가면 어쩌려고 저러나. 근데 왜 뭐라 그러나 자가 소비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경제 상황이라고 하면 아시겠죠. 그리고 카드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직업이 없고 요새 신용 그런 거 조금만 걸리면 한도에게 굉장히 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 관리를 할 때도 카드를 좀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전혀 안 되는 상황인데 SP를 도전을 해서 1월 달을 열심히 뛰더라고요. 근데 한 20일 정도 됐는데 이제 로스맵 보니까 한 400만 PV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갈 수 있을까? 굉장히 저도 내심 고민을 하고 한 7, 800만까지 올라와서 소비자 관리를 해서 그 정도 올라왔는데 스탑을 해버리면 이 친구가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손을 놔버려야 되는 상황. 전혀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스폰서들 전체가 노심초사하면서 한 달을 보냈어요. 근데 어저께 저희 그룹에 이제 그룹 미팅 형식의 시스템 미팅이 있었는데 어저께 아침에 PV를 보니까 140이 부족하더라고요. 아무튼 굉장히 열심히 뛰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는데 업소 같은 데 가서 화장품도 팔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거기 가서 괜히 스카웃 되지 말아라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가서 진짜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막 매출을 일으키더라고요. 혼자서. 그래서 그 친구가 절대 세미나장에 바지 이렇게 면바지, 청바지 같은 거 안 입고 오는 친구인데 끝에 가서 발이 부어가지고 바지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자세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사정을 알죠. 구두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다녀서. 그러더니 이제 어저께 마지막에 이제 하루 종일 오전부터 이제 또 협박해 가면서 이제 PV를 올렸겠지.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미팅이 진행이 되는데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니? 그래서 눈으로 이제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안 됐다고.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140 정도가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장님들 같으면. 140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140이면은 나머지가 몇인가요? 아무튼 제가 숫자에 정말 약하기 때문에 아무튼 800 이상 되는 PV를 스스로 올렸는데 나중에 140 정도가 부족하니까 이 사람도 정말 난감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6시 그때가 이제 세미나 막 진행되는 시간 중간 6시 정도 됐는데 밖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스폰서들하고 대책 회의를 했어요. 140 정도가 부족한데 놔버리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카드도 안 되고 현금도 없고 도대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길 지나가는 사람한테라도 물건을 팔아야 될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제가 명단을 다시 꺼내봐라. 네 소비자 명단을 다시 한번 꺼내봐라. 그래서 꺼냈더니 이제 나달나달해요. 얼마나 들고 다니면서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전화를 마지막으로 해보자. 마지막으로 해보고
140이라는 부분을 어찌 할 수가 없으니까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할 수 없는 거잖아. 해보자. 그래갖고 마지막으로 소비자한테 전화를 그때부터 미팅 끝나기 전에 한 7시, 8시까지 계속 전화를 했어요. 근데 80만 PV 정도를 올렸어요. 전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80만 정도를 한 2시간 동안에 막 계속 같이 스폰서들하고 막 합동작전을 펴가지고 80만 PV 정도를 올리고 그러니까 얼마가 부족한 거야? 한 60만 정도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스폰서들이 다 같이 둘러앉았는데 한 5명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20씩 사자. 이래가지고 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SP가 딱 그렇게 해서 보낸 SP는 저도 처음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처음 진행할 때랑 지금이랑은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어떤 그 카드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떤 이렇게 막 조여오니까 사용할 수 없고 그 한도액 같은 게 줄어드니까 굉장히 이렇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해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도전하는 사람한테만 기회가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뭐 어려워서 요새는 뭐 소비자들이 물건 안 써 이러면서 도전조차 안 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 보는 분들이 저 사람은 못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저 친구는 분명히 못 갈 거야. 그랬는데 해내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주변 사람들이 놀래고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주고 정말 내가 해낸 것처럼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어제 봤어요. 그리고 어제는 또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는 중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저랑 이제 가깝게 지내는 사장님이신데 그분이 이번에 다이아몬드를 도전을 하세요. 근데 이번 회계연도에 자기가 분명히 다이아몬드를 가야겠다. 난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다이아몬드를 가야겠다. 부산에 계신 분이거든요. 제가 한번 그분 그룹에 이렇게 그 어떤 세미나 이제 제가 그 지원도 가고 하면서 그분의 그룹 상황을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다이아몬드를 갈 수 있겠느냐. 근데 이렇게 뵈니까 네 그룹은 뭐 그런 대로 되겠는데 두 그룹이 없어요.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정말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두 그룹이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속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자기가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다가 그만두면 기운이 빠져서 사업을 도저히 못할 것 같다 그러면서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리더십 세미나도 같이 갔는데 꼭 가야겠다고 하셔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뭐 6번째 레그는 막 그 그룹 미팅에 입과를 한 상황, 5번째 레그는 9%, 그 상황에서 다이아몬드 갈 수 있겠냐는 거죠. 네 레그가 뭐 정상적으로 간다 해도 세 번째 레그조차도 그 한 회계연도에 6번 간다는 게 좀 불확실한 그런 상황. 근데 어제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분한테 전화가 오셔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전화를 하셨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고 했더니 이제 Q 다이아몬드 입성을 하셨대요. 어제 입성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막 기뻐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회계연도가 시작하면서 다이아몬드를 가야겠다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정말 굉장히 그분이 정말 그 평소에 뵈면요 다이아몬드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딱 먹고 나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왜 발이 땅에 안 닿는 것 같은 느낌 아세요? 팔딱팔딱 뛰어다니는 그 느낌.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전화에 대고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미친 X같이 하고 다녔더니 5번째, 6번째 그 리더가 나오면서 6번째 레그는 이번에 유지할 달이 아니었는데 유지를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막 어떤 스폰서와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고 형제 레그들이 막 도전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점이 레그가 됐다. 제가 이제 테이프에서 그 한 사람이 있으면서 저희가 한 레그, 두 레그 얘기하는데 그걸 점이다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점이 레그가 됐다. 스폰서님이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신대요. 제가 어저께 그 두 경우를 뵈면서 진짜 간절한 사람에게 기회는 오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 참 저도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좀 시작을 했고요. 좀 분위기를 좀 이제 바꿔서
굉장히 떨리거든요. 아이고. 안 그러셔도 돼요. 사장님들 아메이 사업 왜 하세요? 돈 버시려고요? 예. 예? 예? 잘 살려고. 그죠? 아메이 사업 하시는 이유가 다 있으실 거예요. 저마다 가진 이유가 있으실 건데, 아메이 사업을 하는 이유, 우리가 이제 뭐 꿈이라고 소위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아메이 사업을 하는 이유라는 부분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아메이 사업을 하는 이유. 이제 우리가 뭐, Y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죠? Y라고도 얘기를 하고, 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필요라고도 얘기를 해요. 저의 처음 아메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월 80만 원이었어요. 월 80만 원. SP 되면 80만 원 될 수 있다라는 얘기 듣고 저의 Y는 월 수입 80만 원이었지만 어쨌든 사장님들 지금 다 이유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메이 사업을 하는 이유. 이유가 있고요. 어떤 신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필요한 또 하나의 부분이죠. 신념. 믿음이죠. 그죠? 믿음이 있어요. 신념.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신념 없이 진행해 나가기 참 힘들거든요. 신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이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 큰 집이 될 수도 있고요. 저같이 월 수입 80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좋은 차가 될 수도 있고요. 내 남편 직장 그만두게 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내가 직장 그만두는 거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라는 부분, Y라는 부분과 믿음이라는 부분,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 왜 시스템 미팅에서 많이 들으시잖아요. 회사에 대한 믿음, 제품에 대한 믿음, 그죠? 뭐 여러 가지 믿음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부각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떤 스폰서라는 개념, 그죠? 스폰서라는 개념, 그리고 나 자신이라는 개념, 뭐 이런 믿음들 필요로 해요. 굉장히 필요해요. 필요한데 이 이유가 내가 100가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100이 이제 완벽한 양인데 100만큼이 내가 안 돼요. 이유가. 그러니까 왜 Y가 없어서 아메이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지금 가진 게 이렇게 풍족하고 지금 상황에 만족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못하겠다라는 분도 계세요. 여기는 안 계실지 모르지만 제 파트너분들 중에는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제 그 헝그리 정신이 부족한 거죠.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유가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100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이유가 너무 작은 부분이다. 그래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부분도 제품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제품 좋은지 모르시겠대요. 회사 내가 보지 않았으니까 믿음이 그만큼 크지 않다라는 거죠. 스폰서, 나 자신에 대한 믿음, 100이면 그 중에 10밖에 없다라고 치자는 거죠.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을 곱하면, 그죠? 100이라는 수치가 나와요. 곱하기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메이 회사나 스폰서나 제품에 대한 믿음이 100이에요. 난 그건 정말 완벽하게 가지고 있어. 그 믿음은 완벽해. 그런데 이 사업을 해야 할 이유가 빵이야. 이유가 0이야. 그러면 답은 0이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죠? 아메이 사업을 제가 진행을 하면서 놀라는 부분이 뭐냐면요. 아메이 사업은 나 자신에게, 개인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큰 걸 요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사업을 딱 받아들였을 때 그게 너무 탐이 났어요. 아메이 사업이. 그 보상이, 그 성공이 너무나 탐이 났는데 제 자신이 가진 게 너무 없어서 저는 이렇게 굉장히 비관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스폰서님들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사가 아닌 분이 없어요. 다 박사예요. 저는
전문대를 졸업해서 애 둘만 키우던 그런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어떤 자신감이 없었는데 제가 아메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느낀 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제대로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여기 있어요. 이게 저예요. 나가 가진 건 이게 다예요. 그죠? 이게 100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아는 누군가 그 사람은 정말 아메이 사업 잘할 것 같아. 모든 걸 다 갖췄어. 그죠? 모든 게 완벽해. 나보다 돈도 많고 저희 돈 없어가지고 정말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 사업했거든요. 남편이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 내가 아는 그 누군가는 그죠? 타인 누군가는 가진 게 뭐 예를 들면 이만큼이라고 칠게요. 이만큼이야. 겉에서 봤을 땐 이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공해야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땐 이 사람이 성공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결과치를 두고 보면요.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빨리, 먼저, 내가 더 제대로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이 이만큼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가진 반만을 아메이 사업에 투자를 한다. 근데 이 양보다 이 양이 많다는 거죠. 이해 가세요? 이해가 가세요? 저는 조금을 가지고 있는 걸 다 투자를 했고요. 이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반만 투자를 했는데도 저보다 가진 양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도 제가 성공이 빨랐다는 거죠.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전 그래서 놀랐어요.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더라는 거죠. 단 나의 간절함을 요구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인맥이 부족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정성을 다해서 꾸려나가는 나에게 기회를 주더라는 거죠. 이 사람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일부를 떼어줘도 나보다 많은 양이었지만 이 사람보다 나의 성공이 빨랐다는 거죠. 이분보다 제가 가진 것은 덜 했지만 여러 가지 요건이 가진 것은 덜하고 배운 것도 덜하고 덜했지만 간절한 만큼은 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저는 이유가 100이고 그죠? 신념이 100이었기 때문에 만이라는 답을 낸 것 같아요. 내가 둘 중에 하나라도 빠져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셔야 돼요. 혹시 2개 중에 하나라도 내가 빠져있지 않을까?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신념 가운데 스폰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부분이에요. 신념 가운데서 스폰서와 나 자신에 대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메이 사업 전달하고 다니시죠? 그죠? 아메이 사업 전달하고 다니시죠? 아메이 사업을 전달하실 때 상대에게 아메이가 기회라고 얘기하시나요? 진짜로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네. 대답 잘하시네요. 정말로 기회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제가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 동네에 아메이 사업하시는, 서울에 이제 저희 동네에 아메이 사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오죽하면 이제 제가 에이스그룹인데, 에이스그룹 안에서도 그 동네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희 동네에 다이아몬드도 많아요. 저희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어느 날 애가 와서 그래요. 엄마, 우리 짝꿍 엄마도 아메이 한다? 그래서, 그래? 뭐 요새 아메이 많이 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엄마, 걔네 엄마도 다이아몬드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마 한 반에 다이아몬드가 또 있을 리가. 그래서 아닐걸? 좀 자세히 좀 알아봐 했더니 다음 날 오더니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인데 앞에 무슨 말이 붙는 다이아몬드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뭐가 붙니? 그랬더니 몰라요. 그래서 알아와봐. 그 다음날 알림장에다가 적어왔더라고요. 파운더스 이렇게 적어가지고 왔더라고요. 짝꿍이 엄마가 이제 싱킹빅 그룹의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한 반에 둘이 앉아있는데 하나는 다이아몬드의 딸이고 하나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의 아들이라는 게, 야, 진짜 뭐 어렵다, 뭐 된다, 안 된다 해도 다들 하고 있구나. 다들 이거 통해서 성공하고 있고 굉장히 동기부여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 동네에서 그래서 막 이제 그 서로 막 그 회원 뺏기 쟁탈전 같은 게 막 벌어져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막 한 발 차이로 뒤늦게 가가지고 뺏기고 막 이러는데 제가 이제 어떤 한 분을 후원했는데 그분의 아는 분이 저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게 벌써 1년 제가 다이아몬드 가기 전에 얘기예요. 제가 사업 설명을 했더니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뒤에 와서 내가 사실은 지금 다른 데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데 저랑 사업을 하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마침 갱신 기간을 앞두고 있을 때라서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갱신하시지 말고 저희랑 사업을 하시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의 원래 스폰서가 저희가 이제 그 동네가 좀 이제 뭐라 그러나 뭐 아무튼 서울에서는 조금 복잡한 동네예요. 근데 거기 막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아메이 사업을 하는 그 그룹에 이제 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그 의사 그룹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저한테 오시겠다 하니까 이제 저는 신났죠. 저는 좋은데 주변에서 이제 만류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도 의사 그룹이 낫지 않겠어. 왜 거기서 글로 가? 막 이러면서 주변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동네가 굉장히 그 서울에서 그 막 잘 사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동네인데 저희 집은 그 가운데 할렘가 굉장히 잘 못 사는 동네에 제가 이제 아메이 사업하기 전에 이사를 가서 거기서 살면서 다이아몬드가 된 건데 거기 이제 막 잘 사는 분들이 모여서 아메이 사업을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해서 그분이 SP가 되고 이제 곧 PT를 앞두고 계세요. 근데 그분의 스폰서가 이렇게 딴 데로 간다 할 때 굉장히 이제 좀 속상했겠죠? 기분도 안 좋고. 그래서 가면 후회할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에 와서 보니까 그 그룹이 전부 사업을 안 해요. 전부 그만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지금 사업하는 그 사장님이 아찔한 거죠. 내가 그 그룹에 있었다면 나도 그만뒀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아메이 사업이 기회다라고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신다면 그죠? 다니신다면 아메이 사업 자체가 기회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메이 사업, 아메이 플랜 자체가 기회는 절대 아니더라는 거죠. 아메이 사업 우리가 뭐 기회입니다, 뭐 대단한 정보입니다 얘기하는데 제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가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기회가 될 수는 없더라는 거죠. 뭐냐 하면 끝까지 이 사업을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스폰서. 그죠? 정말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 스폰서와 함께 아메이가 정보가 들어갔을 때 그게 진정한 정보고 비전이고 그게 기회라는 거죠. 근데 우리 정보입니다, 기회입니다라고 전달하고 나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사업 그만두고 저는 그만둘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사업을 그만둬버리면 이거 자체는 기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사업 그만두지 않고 제대로 진행할 자신이 있을 때 그럴 때 정말 정보입니다, 기회입니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내 자신이 없으면 나 이거 하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 직장에서 뭐 외국 발령 나면 나 글로 갈지도 모르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에겐가 아메이가 정보입니다, 기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얘긴데 그건 정말 양심 없는 행위라는 거죠. 내가 정말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역경이 있어도 끝까지 내가 이걸 통해서 성공할 자신이 있고 그 사람을 가이드해 줄 수 있다는 자신이 있을 때 그때 플랜 들고 들어가셔서 기회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중간에나 하다가 뭐 애 낳으면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기회니까 해보자. 그건 안 돼요. 중간에 애를 낳아도 그죠? 결혼을 해도 제가 얼마 전에 창원에 또 이제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
어떤 분이 저를 이제 그 김해공항으로 마중을 나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저랑 사업을 똑같이 시작하셨는데 지금 플래티늄이세요. 그것도 히스토리컬 플래티늄이시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중간에 STP를 하고 집에 들어가시다가 사람을 치어서 죽이셨대요. 인사사고가 난 거죠. 교통사고가 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저도 좀 이렇게 놀랐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 정리를 하고 1년 넘게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정리가 돼서 다시 아메이 사업을 하러 나오신 거예요. 중간에 그런 어떤 역경이 있어도 그것을 딛고 다시 아메이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럴 수 있을 때 내가 비로소 상대에게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뭐 조금 일이 있으면 나 못할지도 모르고 심한 경우는 네가 좀 나 대신 하면 나 못해도 인센 수입 받을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접근하면 절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끝까지 할 자신이 있을 때 그때 당당함도 나오는 거고 열정도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자리에 가면 많이 말씀을 드리는 말씀인데 어떤 스폰서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스폰서. 그리고 제가 OSR에서 그때 그 큐브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인가 제가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동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동굴과도 같은 동굴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SP를 가고 GP를 가고 플래티늄을 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혼자 머릿속으로 곰곰이 생각했던 이야기예요. 아, 이건 꼭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내용인데 뭐냐면 아주 시커먼 동굴이 있어요. 동굴이 있고 이 밖을 나가면 정말 좋은 세상이 있대요. 그건 뭐 각자의 Y가 될 수 있겠죠? 좋은 세상이 있대요. 근데 이제 내가 이 동굴을 가기에 앞서서 이제 스폰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길 지나가면 정말 좋은 세상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가보자. 스폰서가 손을 내밀어요. 그래서 이제 따라 나서죠. 그러겠다. 좋은 세상이 있을 것 같네. 따라 나서요. 일단은 내가 스폰서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내가 따라 나서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일단은 내가 손을 내밀었을 때 따라오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지금? 많이 있는 분도 계시고 많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이 동굴을 지나가면 어떠어떠한 세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쉽게 따라 나서는 사람을 많이 만나시는 분도 계시고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정말 함께 가보자 하는 사람 한 명 못 만나는 분도 계세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내민 손이 어떤 손이었냐에 따라서 그죠? 정말 잡고 싶은 손이냐는 거예요. 그 손이. 내가 스폰서로서 누구에겐가 이 동굴을 지나가면 어떠한 세계가 펼쳐지는데 내가 내민 이 손이 과연 상대가 잡고 싶은 손이냐는 거죠. 그래서 출발을 했어요. 어찌됐든. 출발을 해요. 그래서 스폰서가 앞에 가고요. 내가 있어요. 내가 스폰서일 수도 있고 또 나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가는 길에 나도 내 뒤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일로 가면 어떠어떠한 세상이 펼쳐진대. 네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거기 가면 있대. 같이 가보자. 그랬더니 나를 따르는 사람도 생겼어요. 셋이 이렇게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한 치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가 이 동굴을 빠져나가는 유일한 수단은 스폰서의 손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너무 어두우면 이렇게 잡고 있는 손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아시죠? 아주 캄캄한 동굴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한 중간쯤 왔는데 후회가 되기 시작해요. 가도 안 나올 것 같아. 끝이 없는 것 같아. 가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내가 스폰서한테 속은 것 같아. 그런 느낌. 동굴 중앙에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한가운데 딱 왔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SP, GP, PT,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중간 SP 지나서 이제 실컷 오고 있는데 시커먼 게 아무리 가도 끝도 안 보이고 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고 막 후회가 밀려들죠. 그죠? 그럴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동굴 안에 시커먼 동굴 안에 박쥐가 확 날아가는 거예요. 박쥐가 확 날아가서 내가 지금 스폰서 손을 잡고 있고 파트너 손을 잡고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놔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누구의 손을 놔야 될까요? 누구의 손을 놔야 내가 동굴 밖을 무사히 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꼭 놔야 된다면 뭘 놓으시겠어요? 예?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이걸 책임감이라는 부분을 부여하셔가지고 죽어도 파트너 손은 놓으면 안 된다 이러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책임감 그런 거 다 배제하고요. 이 동굴을 빠져나가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일단은 빠져나가려면 둘 중에 하나를 놔야 한다면 파트너의 손을 놓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꿔서 입장을 바꿔서 내가 스폰서예요. 내가 스폰서예요. 이 동굴을 빠져나가면 네가 원하는 세상으로 갈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파트너의 손을 잡고 나가고 있는 중인데 내가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막 믿음이 막 흔들리죠. 이거 이렇게 가면 맞는 거야. 우리 먼저 나간 친구가 맞다 그래서 오긴 했는데 이거 내가 가는 길이 맞긴 한 거야. 그러면서 파트너의 손을 쥔 나의 손이 바르르르르 떨려요. 그러면서 파트너한테 가면은 맞다고 내가 말은 들었는데 맞을까?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럼 따라오는 파트너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따라오길 바라시죠. 내 파트너가 나처럼 좀 해주길 바라시죠. 내 반만 해도 좋겠죠. 과연 나의 모습이 내 파트너가 굳세게 따라올 수 있는 모습이었냐는 거예요. 내가 파트너의 손을 쥔 그 나의 손에 혹시 때로 힘이 빠지거나 때로 놓고 싶은 마음이 없었냐는 거죠. 내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해 보신 분들은 그런 거 많으실 거예요. 제가 저희 파트너 사장님 한 분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분이 이제 지난달인가 이제 플래티늄이 되셨는데 작년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사업은 하신 지 지금 뭐 1년이 넘는데 한 1년 정도를 사업을 진행하는데 파트너가 한 명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모든 조건이 완벽해요. 제가 봤을 때는. 외모도 멋지고 그렇게 아무튼 다 여러 가지로 완벽한데 이분이 아메이 사업의 비전을 보고 이제 직장이 막 이제 너무 힘들고 하니까 직장도 그만두시고 이제 아메이 사업을 본업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나오셨는데 파트너가 안 생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파트너가 안 생겨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한 분을 이제 후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딱 한 분을. 그래서 A라는 집에 후원을 시작을 해갖고 이 A라는 집에 있는 주인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사장님 이 집 주인이 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그럼 한 사람이라도 뎁스가 내려가 줘야 되니까 그럼 같이 가자. 같이 후원을 들어갔어요. 화이트보드를 들고 이제 미팅을 하는 날이니까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이제 미팅을 하려고 딱 판을 펼치는데 주인이 한 달을 넘게 지금 팔로우업이 된 상태에 한두 달 정도 팔로우업이 된 상태고 이 사람이 비전을 다 봤어요. 그래서 막 OM도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들어갔더니 할 얘기가 있대요. 뭐예요? 그랬더니 커피를 이렇게 딱 내오면서 하는 얘기가 지난주에 무슨 상가집에 갔다가 예전에 절친했던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아메이 플래티늄이더라. 근데 그 친구가 자기랑 같이 하면 플래티늄 만들어주겠다 그랬대요. 그러면서 아메이 사업의 비전을 저희 파트너한테 실컷 다 보고 그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예 이제 통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러시냐고 막 속은 쓰리지만 내색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둘이 이제 굉장히 추웠어요. 한 1월 정도 됐는데 둘이 이제 화이트보드판을 들고 또 털레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집을 후원했던 이 사람이 그죠? 이 사람이 정말 이 집 하나를 정말 믿고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좀 사업을 진행해 봐야겠다고 너무 여기 이 집을 믿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딱 배신을 때리니까 갑자기 거기서 이 사람이
큰 벽을 하나 만나는 거죠. 왜 이렇게 아메이 사업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 따라오시는 분들 하다가 중간에 없어질까봐 겁 많이 나시죠? 겁나거든요. 뭐 하다못해 뭐 SP, PT까지 하다가도 그만두는데 나 따라오는 파트너가 어느 순간에 그만둘까봐 겁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한 3년 정도 사업을 진행해 오니까 어떤 계기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리더가 되고 안 되고는 그 사람에게 어떤 큰 시련이 한번 와요. 벽을 한번 딱 만나요. 세게 부딪혀요. 그리고 정말 피나게 피 터지게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은 절대로 안 그만두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배신을 딱 맞고 한 2, 3개월을 여기를 들어가서 이 집 애들이 이모라고 맨날 찾는 상황인데 거기로 가버리니까 너무너무 이 사람이 심한 어떤 상처를 입으면서 그때 어떤 엄청난 큰 벽에 부딪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일단 밥을 먹자. 그래서 밥을 먹고 차 안에 들어갔어요. 제 차 안으로 들어갔어요. 주변에 커피숍도 없더라고요. 막 춥고 차 안에 들어가서 둘이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어떡할래?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막 징징징징 거리면서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그랬어요. 너 하려면 제대로 하고 말라면 이쯤에서 그만두자. 이런 정도 가지고 상처받고 안 할 거면. 근데 이 사람이 너무 혼자 오랜 시간 한 2년, 1년 뭐 넘어서 막 2년 가까이를 혼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너무 지쳤다고 하나요? 그런 상황에서 너무 이 센 바람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또 직장 그만둔 상태죠. 그리고 빨리 이제 뭐 플래티늄 돼서 이제 어떤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수입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이 센 벽에 딱 부딪혔는데 지금 너 이하에서 지금 사업을 좀 이제 제가 존칭을 안 써요. 이런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빨리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제 물었더니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데요. 자기 파트너들은 지금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어제 동네 사람 하나를 놀이터에서 만나가지고 들어가서 아메이 얘기했더니 조금 관심을 보이더래요. 어제 그런 사람에 대한 그 사람 B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폰서잖아요. 동굴 속에서 제가 파트너 손을 잡고 있는 스폰서잖아요. 제가 길 가다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 그랬어요. 너 이 사람 집에 홈미팅 들어가서 내가 이 사람 리더로 키워줄 테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2달을 그러면서 뭐 취직을 다시 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 취직하면 끝이다. 이제 다른 데서는 취직하라고 하죠. 그래서 직장 그만두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제가 밀리면 안 되잖아요. 파트너한테. 너 직장 가지면 이제 아메이 사업하고 끝이니까 선택해라. 이 집에 다시 내가 그 대신 이제 홈미팅을 들어가 주겠다. 이 사람과 제 사이에 플래티늄이 2사람이 있고요. SP, GP가 수두룩해요. 굉장한 뎁스, 이게 밑에 뎁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의 어떤 정말 알지도 못하는 이 집에 후원을 들어가겠다고 얘기하는 그 자체도 저에겐 결단이었어요. 내가 이 집에 홈미팅 매주 해줄 테니까 할래? 그래서 아무튼 그 차 안에서 추운 차 안에서 한 2시간을 막 싸워가면서 막 소리를 높여가면서 사장님 저는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가진 돈 다 꿔주고 남들 다 꿔주고 이제는 생활도 못해요. 꿔준 돈 다시 다 받아라. 받고 2년 안에 쇼부 치자.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끌어내는데 그 순간 제가 겁이 안 났겠냐고요. 저도 겁나죠. 그 사람의 인생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일 쉬운 방법은 너 그냥 직장 취직해서 아메이 사업 천천히 해. 이게 제일 편한 방법이에요. 저로서는. 그리고 이 사람이 직장 취직해서 뭐 아메이 안 한다고 해서 저와는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삶을 제가 터치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굉장히 서로가 간절했죠. 막 울고 막 서로 막 싸우듯이 하면서 이 사람이 알았어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시끄러워서 그랬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 파트너는 저는 그게 제 카리스마인 줄 알았거든요. 저희 그 테이프에 우리 언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전화를 정말 밤마다 한 2시간씩을 했어요. 뭐 맨날 기운 빠지는 소리 하니까 거기다 대고 이제 저는 막 얘기를 하면 언니가 이제 가만히 있다 끝에 가서 알았어 할게. 근데 이제 와서 그러더라고요. 할게 소리 안 하면 전화를 안 끊는데요. 밤새도록.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할게 하고 이 자리까지 온 거죠. 근데 이 사람도 어쩌면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이 동굴 밖으로 나가면 그 세계가 있다니까 하면서 그 사람의 손을 너무 강하게 당기니까 이 사람 중간에서 돌아가는 것도 겁나잖아요. 되돌아가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알았어 그러고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어저께 이 사람이 SP 됐어요. 31일 마감했다는 거죠. 1년 만에 이 사람이 SP 됐어요. 어제 뉴 SP 돼가지고 저희가 또 막 박수 쳐주고 너무너무.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마감하기 전에 저한테 얘기하시라고요. 사장님이 뿌린 씨앗이에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 사람 지금 내년에 다이아몬드 가요. 포진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부분 있잖아요. 이 사람을 우리가 위에 스폰서가 지금 PT에 있고 이제 이 사람 이제 곧 루비 가고 이 사람이 이제 또 내년에 다이아몬드를 준비하는 사람인데 뭐 사이드로도 SP, GP는 많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을 두고 이 스폰서와 내가 그죠? 둘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왜 너무 남들 앞에 나가가지고 말을 하는데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저보다 훨씬 날씬하고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가면은 미간을 딱 찌푸리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맨날 스폰서한테 왜 징징징징 거리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A면이 모두 끝냈습니다. 계속해서 B면에서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안 될 것 같아. 속된 말로 접자, 제끼자 막 이러면서 그랬던 사람인데 너무너무 아메이 사업을 간절히 원하니까 그리고 너무 자기가 버린 게 많으니까 스폰서 입장에서 이 사람을 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잡았죠. 잡았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다이아몬드가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다음 달 SP 도전해요. 그 배신 때렸던 사람이 그 스폰서가 해주겠다고 그래놓고 그 회원도 다 가져갔으면서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만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우리한테 오기가 얼마나 낯뜨거웠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메이 안 해. 난 아메이 속 시끄러워서 안 할래. 이러고서는 포기하고 있는 거를 이 사람이 또 들어간 거예요. 계속 연락을 한 거죠. 요새 어때요? 스폰서 많이 잘 오고 있어요? 그러고 이제 또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저 아메이 안 할 거예요. 왜요? 뭐 이제 그런 상처를 받은 거죠. 친구한테. 코빼기도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집에 이제 예전에 내가 줬던 자료 다시 줘요. 그러고 들어갔더니 이 집 애들이 이 사람한테 환장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애들이 막 이 사람을 찾으니까 이 엄마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회원 가입 다시 하게 되고 1년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탈퇴하고 회원 가입하게 되고 이 사람이 12월인가 11월부터 다시 그룹 미팅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장님 다이아몬드 갈 때 나 꼭 데리고 가세요. 그런 얘기 한대요. 나 버리고 가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이 사람 SP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가족들 해가지고 지금 6네그가 짱짱하게 서가지고 내년에 다이아몬드 간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만약에 이 차 안에서
그죠? 이 사람이 정말 그 강한 벽에 부딪혀서 나왔을 때 그 차 안에서 그래, 너는 이쯤에서 아메이와 결별을 하고 너의 생활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더라면 오늘의 이 사람이 있을 수 있었을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때 그 자신감 없고 무기력했던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당당해지고 너무너무 훌륭한 리더가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그 스폰서로서 파트너의 손을 다시 한번 강하게 잡아주지 않았었더라면 어쩔 뻔했나.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죠. 그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가 책에 많이 나오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전쟁하는 것마다 승리를 거두는 그런 그 명장수잖아요.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싸움 같이 하는 그 부하가 많지가 않대요. 수적으로. 항상 많지가 않았대요. 항상 수적으로는 열세였다는 거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은 항상 전쟁터에서 혼자 제일 먼저 하얀 투구를 쓰고 가장 높은 깃발을 들고 맨 먼저 앞서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알렉산더 대왕보다 조금 바로 밑에 있는 장수들이 또 따라붙어요. 안 따라붙을 수가 없죠. 장수가 나가는데. 그 바로 밑에 또 따라붙어요. 그 기세에 밀려서 항상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의 그 팀이 뭐 장비가 뭐 거창하고 최신식의 장비를 가지고 있고 인원이 많아서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알렉산더 대왕이 가장 앞으로 나의 부하들이 지켜볼 수 있는, 그죠? 나의 부하들이 볼 수 있는 곳으로 맨 먼저 앞서 나갈 때 그 뒤에 따라오던 부하 직원들이 따라오면서 항상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스폰서로서의 나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요. 그리고 나는 뭐 파트너 없거든요. 이러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나는 투구를 쓰고 앞으로 나가고 싶어도 파트너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건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야기를 해서 나의 아메이를 거절한 그 누군가도 나의 파트너예요.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이 사람 버리고 이 사람 버렸다면, 그죠? 이 사람이 다른 데로 갔다고 해서 이 사람을 버렸더라면, 이 사람이 이 사람 잡고 후원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은 내게 될 수 없는 거죠. 나를 거절한 그 사람도 나의 파트너예요. 예비 파트너. 그 예비 파트너를 위해서 나도 투구 쓰고 깃발 들고 앞으로 나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저 사람이 저렇게 목숨을 걸고 나갈 때는 뭔가 있나 보다. 뭔가 자신감이 넘치나 보다. 저 사람 따라가면 이기겠다. 그런 믿음을 내가 먼저 심어줘야 파트너가 따라오지, 파트너가 따라와야 내가 앞으로 나가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파트너들이 그래도 밑에서 한 15% 정도는 돼야 내가 SP를 가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SP를 가야 15% 하는 파트너를 만날 수 있어요.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되게 막 초창기에 막 고민하시죠? 그 고민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PV를 올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세요. 답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앞장서야 파트너가 따라오는 게임이다. 답은 이미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메이 사업이 돈을 쫓으면 성장이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돈을 추구하고, 아까 뭐 어떤 분이 돈 벌려고 사업합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돈 때문에 했거든요. 저 만약에 이 사업이 아무리 저를 좋게 만들어도 돈 안 따라오면 싫어요. 전 돈 때문에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돈을 쫓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쫓는 사업이더라. 쫓는다는 게 뭐 사람을 뭐 잡으러 댕긴다는 뜻이 아니라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내 말이라면, 정말 나의 이야기라면 믿고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들면 돈은 되는 거. 그거 이해하시겠어요? 막 돈 벌려고요. 막 돈
어떻게 하려고 막, 그리고 막 파트너들 사이에서 막 이익 따지고, 너 지난번에 뭐 얼마 했으니까 이번엔 내가 이만큼. 똑같이 나눠서 하자. 물론 똑같이 뭐, 우리 그 더치페이 중요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더치페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파트너, 제가 그룹이 많아지니까 항의가 들어오더라고요. 당신이 너무 쓰니까 나도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저는 그냥 내가 좀 더 쓰고 말지. 내가 그래도 그 사람보다 나이가 좀 쓰고 하니까 다 그게 이제 복제가 돼서 내려가가지고 저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그렇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더치페이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저는 더치페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건 제 어떤 타고난 성격이에요. 근데 꼭 그게 돈이 아닐지라도요. 그죠? 마음으로라도 꼭 더치페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내가 스폰서라면 꼭 그거 그렇게 더치페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꼭 그렇게 더치페이를 하시냐고요. 마음의 더치페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돈 더치페이가 아니고 마음 씀씀이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상황에서 그 돈과 사람을 딱 놓고 그 어떤 뭔가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라고 하면 뭐하고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이 사람한테 그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주면 내가 좀 손해를 보는데 뭐 이런 상황이 딱 벌어지면 저는 가장 먼저 그 잣대가 뭐냐면 그 어떤 선택을 하는 잣대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요? 상대가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그 사람이 좋은 대로 행동한다는 거죠.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저 솔직히 이런 얘기 하면서도 많이 찔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많이 못했지만 지나오고 보니까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이제 제가 다시 또 실천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하나, 두 개의 이윤에 한두 개의 이익을 쫓는 게 아니라 그거 지금 당장 손해를 볼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할 줄 아는 그게 중요한 사업이더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사업을 좀 이렇게 성장을 빨리 하고 싶으시다. 그죠? 이게 성장을 좀 빨리 하고 싶다. 내가 좀 뭔가 이렇게 좀 진짜 무빙업을 하고 싶다. 하실 때. 그럴 때 제가 아주 엄청난 비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사업이 좀 빨리 성장이 될 수 있을까? 지금 성장하고 있는 나의 스폰서 있죠? 성장 안 하고 잠깐 쉬고 계신 분 말고. 성장하는 내 위에 스폰서 보면 성장하는 스폰서 있을 거 아니에요? 없으세요? 예. 그 성장하는 스폰서의 앵커레그가 되세요. 이유 불문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사업을 처음에 이렇게 딱 진행을 하려고 딱 들어와서 보니까 사업 처음 이렇게 접할 때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어리버리하고 다니다 보면 형제레그도 보이고 스폰서 상황도 보이고 하잖아요. 처음에 전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대전에 저는 이제 공부를 하러 대전을 다녔어요. 그때 강양구 사장님이 주관하시는 미팅을 다녔어요. 서울에는 미팅이 없었거든요. 대전을 다녔는데 대전을 갔어요. 가서 이제 우리 스폰서의 형제 레그들을 그날 처음 구경을 한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제 스폰서님 곽연주 사장님이시잖아요. 근데 곽연주 사장님이 그때 당시에 첫 번째 레그가 그땐 DD였어요. DD, PT. 두 번째 레그가 DD. 세 번째 레그가 이제 3%로 이제 대전에 이제 공부를 하러 간 거죠. 그러니까 저희 스폰서님 에메랄드를 욕심을 내셨겠습니까? 안 내셨겠습니까? 엄청 내셨겠죠? 근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요. 갔는데 여기 계신 분이 부산에서 네로라는 정말 회계사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사는 분 있잖아요. 그분 그룹 한번 딱 떴다 하면은 버스가 2대가 막 대절돼서 오고요. 도시락을 산처럼 싸가지고 막 돌려요. 이분이.
와, 대단하시더라고요. 막 그 보온병을 허리에 5개씩 차고 다니면서. 조그마신데 대단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부러운 건 그분의 경제력. 아무리 밥을 사줘도 남는 경제력. 첫 번째 애가 이러셨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도전하셨어요. 다이아몬드를 도전해서 막 가고 계신 중이었고, 두 번째 분이 그 창원인가 마산에 계신데 그 LG 연구소에 계신 분이셨어요. 이분도 뭐 다이아몬드 가신다고 막 굉장히 그룹이 막 큰. 이분 같은 경우 뭐 사모님이 공무원이시고, 일단은 제가 3프로에서 딱 만났을 때 그 어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위축이 되는 거죠. 막 저는 애 둘을 막 줄줄 끌고 가가지고 데리고 가도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것만 믿고 데리고 갔다가 얼마나 제가 애 데리고 간 걸 후회를 했는지. 그러고 갔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스폰서 입장에서 요 둘의 그가 가물가물하고 이제 제가 있고. 근데 미팅을 끝나고 강양구 사장님 집에서 애프터를 하는데 이 세 사람이 모인 거예요. 일부러 모은 거죠. 이제 전략이었겠죠. 저희는 갔어요. 갔는데 이렇게 상에서 술 먹고 하는데 여기 이제 이근홍 사장님 앉아 계시고 강양구 사장님 앉아 계시고 여기 이제 이근진 사장님, 곽연주 사장님 남편이에요. 이렇게 다 이제 한 일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 계시고 여기서 네 번째 지금 깔딱거리는 이분은 얘기해도 되나? 뭐 칠판 만들고 그러는데 굉장한 중소기업 사장이에요. 근데 이분 부모님하고 강양구 사장님 부모님하고 무슨 뭐 사제지간이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분은 앉아있는데 광채가 막 번쩍번쩍 나더라고요. 그리고 막 중소기업 사장님이니까 뭐 그 거만함이 막 온몸에서 뚝뚝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이분은 우리 곽연주 사장님 친구인데 의사, 그 국과수 의사. 텔레비전에 자주 나와요. 시체 부검하는 걸로 자주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애프터 할 때 오셔서 시체 오늘 세부 주검하고 왔습니다. 막 이러고 탄 시체를 뭐 부검하다 뭐 점심을 먹는데 전화를 받았다는 둥. 그래갖고 우리가 전부 속으로 막 이랬던. 이분도 앉아 계신데 역시 광채가 나겠죠. 그리고 저희가 간 거예요. 딱 이렇게 막 이제 술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딱 이분이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A, B. A가 여기 딱 앉고 여기 이근매 사장님 앉으시고 딱 스폰서가 중간에서 포진을 하고 여기 이제 B 앉고 그죠? 강양구 사장님, 이근진 사장님이 딱 포진을 하고 저희는 여기 구탱이에 4명이 앉아서 막 애 밥 먹이고 막 그런 상황. 근데 이 상황을 서운해한다거나 그죠? 뭐 두고 보자 했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지금 그때 우리가 미팅을 간 게 2월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빨리 4월 1일부로 SP 하나 보내가지고 지금 에메랄드를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주자를 지금 여기가 이제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주자를 이제 선발을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저희보다는 그죠? 저희보다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앉혀놓고 하는데 제일 그 이근홍 사장님이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송영호 씨 일로 오라고 막 이러고 여기 앉혀놓고 이제 다 끝나갈 무렵에 여기다 앉혀놓고 술 이제 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 남편이 이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겠죠. 그죠? 기분이 이렇게 저는 원래 단순하고 그래서 그런 거 생각 안 하는데 남편이 조금 기분은 좋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우리 남편이 이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현대에서 사장이 되는 것도 바늘구멍에 황소 지나가듯이 어렵고 아메이에서 다이아몬드 되는 것도 그렇다면 난 다이아몬드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결단 그 자리에서 했던 건데 아무튼 이런 상황. 지금 A도 사업 안 하고 B도 사업 안 해요. 안 해요. B 같은 경우는요. 의사잖아요. 국과수 의사잖아요. 얼마나 똑똑하고 공부 잘했겠어요. 근데 공부는 얼마든지 해도 아메이는 너무 어렵대요. 너무 어렵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귀퉁이에 저희가 주자가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 스폰서님이 4월 1일부로 SP 가지?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네. 뭐 모르고 그냥 가라니까 가나 보다. 네. 가라니까 가는 거죠. 가다 보니까 이제 제가 분위기 파악이 된 거예요. 내가 PT가 돼야 우리 스폰서가 에메랄드 가는구나. 근데 그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어렵잖아요. 연속해서 간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그 상황이 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저희 스폰서한테 언니 나 말고 없어? 다른 사람 없어? 그러니까 이제 저희 스폰서님은 이제 부담 안 주려고 괜찮대요. 안 가도 된대요. 안 가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그리고 어디 이제 애프터 같은 데 가면 9월 1일부 에메랄드입니다! 막 이러고 소리를 지르고. 굉장히 목소리 크잖아요. 9월 1일부 뉴 에메랄드 광현입니다! 그럼 소리 질러요. 또 들으면서 9월 1일부 에메랄드면 내가 가야 된다는 얘긴데. 물어보면 괜찮다 그러고 어디 가면 어찌나 크게 소리를 지르는지. 이 상황을 굉장히 속상해했지만 이게 기회였더라는 거죠. 이 상황은 너무너무 싫고 도망가고 싶고 Q2 칠 때는요. 정말 저 마지막 날 정수기 2대 나갔거든요. 평소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전화하면 살게 이래놓고 안 사고 살게 이런 사람한테 다시 전화하기 싫잖아요. 솔직히. 근데 마지막 날 딱 됐는데 정수기 2대라도 정수기 한 대 그거라도 나가야 되는데 이제 뭐 사업을 하러 나가면서 이제 너무너무 전화가 하기 싫은 거예요. 맨날 산다 그래놓고 이제 안 사니까 전화를 딱 했더니 야 그렇잖아도 내가 밑에 집 아줌마 거까지 2대 살라 그러는데 그 인터넷이 안 되더라 그러는 거예요. 밑에 집 아줌마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일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언니 전화를 했더니 그래 그렇잖아도 지금 2대 주문하려는데 주문이 안 들어가. 아싸! 번호 받아가지고 이제 제가 막 가서 하고 그렇게 하는데 막 입에 막 구멍이 나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SPS PT를 가는 그 동안에 마감병이라는 게 걸려가지고요. 우리 남편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마감 때만 되면 배가 살살 아프고 몸살이 나고 오한이 나고 입에 구멍이 막 몇 개씩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너 마감병이 생긴 것 같다. 30일, 31일경이 되면 배가 자꾸 아파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랬다는 거죠. 근데 한 28일 정도 돼가지고 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애도 둘이 딸린 데다가 애 봐줄 사람도 없는데 마감은 해야 되겠고 안 되겠으니까 병원에 가서 혈관 주사를 미리 맞아요. 몸이 좀 이상할 것 같다 싶으면 가서 주사를 미리 맞아요. 그럼 의사가 뭐 아직 이럴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놔주세요. 선생님 금방 사장님이라 그럴 뻔했어요. 네, 선생님 그래도 놔주세요. 저 아프면 안 되거든요. 애가 어려서 그러네요. 어쨌든 저는 아프면 안 되니까 놔주세요. 그래서 혈관 주사를 맞고 나오면 기운이 나요. 그렇게 해서 PT까지 마감을 했어요. SP 갈 때는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정말 목소리가 정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강양구 사장님이 이제 네, 수고한다고 저녁 사준다고 딱 앉았는데 그때 막 하늘 같은 강양구 사장님하고 맞죠? 앉아서 밥을 먹는데 얼마나 궁금한 게 많아요. 목소리가 나와야 물어보죠. 그랬던 경험도 있어요. 계속 밥만 먹고 말도 못하고 그랬던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아무튼 3번째 레그가 되고 이 회계사 되시는 분하고 여기 이제 연구원 되시는 분하고 저하고 앵커 레그가 돼야 된대요. 앵커 레그가 돼야겠다. 내가 우리 스폰서님들 레그 중에 제일 큰 레그가 돼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자신은 없었어요. 정말 자신은 없더라고요. 도대체 제가 뭘 내세울 게 있어야 이분들을 앞지를 게 아니에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 이해 가시죠? 저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에 반만 투자하셨는데도 저보다 양이 많은 거 있잖아요. 저보다 훨씬 많은 양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서 오는 어떤 막 괴로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스폰서님은 막 교수고 박사고 막 이래가지고 사업 설명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앉아가지고 눈을 초롱초롱하고 앉아서 듣는데 과연 저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사업 설명하는데 제가 너무 이제 속이 상해서 다른 건 속이 안 상해요. 제가 가지지 못했다는 건 속이 안 상한데 우리 파트너들에게
좀 더 좋은 멋진 스폰서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괴로움 같은 게 있어서 제가 저희 스폰서님한테 언니 나는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랬다 옛날에 진짜 4년제 대학이라도 나올 걸 그러면서 제가 이제 친하니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세울 게 너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스폰서님이 아니다 아메이는 핀이 말을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메이는 핀이 말을 하는 거니까 빨리 PT나 가라. 그때 얼마나 제가 PT 되기를 원하셨겠어요. 빨리 PT 가고 다이아몬드 가면 너의 당당함이 거기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사업을 진행해서 어느 순간이 지났는데 이제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자면 이제 Q 다이아몬드를 이분이 두 분이 같이 들어가시고 저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얘기인가요? 제가 Q 에메랄드를 들어갔고 열심히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 회계사님이 회사에서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서 2달간을 자리를 비울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아메이 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2달간을 어디 다른 데 가서 이제 아메이, 해외를 나가셨는지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아메이 사업을 못 하신 거예요. 근데 2달 있다 와보니까 파트너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분이 생각하시기에 인세 수입이라더니 개코가 인세 수입이냐. 그래서 이분이 사업을 지금 안 하세요. 이분 밑에 뎁스에서 지금 파트너들이 사업을 하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건 그래요. 그리고 이미 사업을 이제 안 하시는 분에 대한 어떤 글쎄 말씀을 드린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그냥 듣고 흘려버리세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너무 지위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눈도장을 찍으러 오시는 거예요, 미팅을. 잘 보이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 이분 1, 200만 원 문제가 아니니까 써라. 내가 생활비 줄게 아메이나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고용이죠, 완전히. 그치. 그러니까 아메이 사업이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제가 그분의 경제력이 너무나 부러웠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거는 인센 수입이라더니 아니다라고 아무튼 안 하세요. 이 밑에 이제 플래티늄 사장님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이분 같은 경우도 사업을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지만 여러 가지 이제 여건에 의해서 이렇게 또 공무원 사모님이 공무원이고 그래서 그룹이 공무원이 많았는데 어려워지면서 제가 지금 저희 스폰서님의 앵커레그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앵커레그가 돼야 기회를 잡으실 수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꼭 다이아몬드가 되고 안 되고 떠나서 지금 내 스폰서,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스폰서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형제 레그들보다 내가 앞장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두각을 드러내고 나의 존재에 대한 부분을 스폰서한테 자꾸 각인을 시키셔야 돼요.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살아있다. 나 성장할 거다. 나 어디까지 어떻게 성장할 거니까 나를 좀 봐달라고. 그죠? 스폰서한테 자꾸 울고 징징거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려운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스폰서한테 전화 잘 안 했어요. 시스템에 어긋나는 얘기죠. 그럴 때일수록 전화하셔야 돼요. 전화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제가 이 사업을 안 할 거라면 몰라도 근데 이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 할 거면 몰라도 제가 이 사업을 통해 성장을 할 거고 이건 결국은 내 사업인데 스폰서한테 싫은 소리 하기 싫더라고요. 전 그런 얘기도 잘 안 했어요. 속상한 일이 있고 그러면 남편하고 풀었어요. 남편한테 얘기하면 남편이 이제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래도 해야 된다. 그럼 그냥 하고 그랬어요. 스폰서님한테 이렇게 기운 빠지는 얘기 그런 얘기 잘 안 했어요. 우리 스폰서님도 힘 빠지면 안 되니까. 우리 스폰서님 힘 빠져서 우리 스폰서님 사업 잘못되면 내 사업이 잘못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우리 스폰서님 나 말고도 신경 쓸 사람 많으니까 어디 서울까지. 우리 스폰서는 부산에 있고 제가 서울에 있잖아요. 어디 서울까지. 저는 지금도 잘 오시라고 얘기 안 해요. 너무 보고 싶고 정말 언제라도 가서 얘기하고 싶지만 잘 오시라고 말씀 안 드려요.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스폰서를 내가 위해주지 않으면 우리 스폰서를 누가 위해주겠어요? 그런 마음. 그리고 앵커레그가 되기 위한 어떤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능해요. 지금 내 해운제 레그가 뭐 에메랄드다, 다이아몬드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의 경쟁 상대는, 그러니까 형제 레그가 이제 나보다 훨씬 앞서는 사람이 있다. 더 좋아요. 그렇게 해서 역전시키셔야 돼요. 내가 앵커레그가 되고 내가 우리 스폰서에게 앵커레그가 되어 있어야 내 파트너들이 대우를 받아요. 지금 모르시겠죠?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앵커레그가 되어야 내 파트너들이 어딜 가나 대우를 받아요. 저희 강양구 사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여왕벌은 태어날 때부터 여왕벌이 아니래요. 똑같이 벌이 태어나는데 여왕벌이 될 그 벌에게는 늘 로얄 젤리를 먹인대요. 늘 로얄 젤리를 먹여서 그 로얄 젤리를 먹은 그 벌이 여왕벌이 되는 거래요. 태어날 땐 똑같대요. 내 자식에게도 내 파트너에게도 저는 로얄 젤리를 먹이고 싶었어요. 자식 키우는 일과 아메이 사업 파트너 키우는 일이 너무나 흡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늘 파트너에게 로얄 젤리를 먹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서 저희 스폰서님이 다 부산에 계시고 대전에 계시고 서울에 이 척박한 땅에서 정말 딱 발을 딛고 서서 보니까 우리 파트너들에게 먹일 로얄 젤리가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다른 그룹이 보아져요. 저 그룹 파트너들은 참 좋겠다. 저 사람은 참 좋겠다. 부질없는 생각이죠. 그 좋겠다 하면 뭐예요? 그죠? 저 사람들은 참 좋겠다. 속으로만 그러는 거죠. 하지만 그런 낙담도 잠시예요. 다시 뒤돌아서서 내가 내 파트너들에게 지금 나와 같은 마음을 안 느끼게 해주면 되지. 서울에서 제가 다이아몬드를 빨리 간 이유도 뭐 PT, 뭐 루비 이래가지고 말도 안 먹히더라고요. 아무도 쳐다도 안 봐주더라고요. 근데 다이아몬드 정도는 돼야 그래도 어디 가서 이야기하고 뭔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위치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어렵지만 운 좋게 또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주 운 좋게 좋은 파트너들을 아주 만나가지고 다이아몬드를 2년 반 만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파트너들에게 로얄 젤리를 먹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가 앵커레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스폰서한테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힘없는 파트너가 되어서는 내 파트너들도 대우를 못 받아요. 어디 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좀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그죠?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사람. 풀어서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저 그런 얘기 못 알아듣거든요. 살고자 하는 사람? 예? 예. 끊임없이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요, 결국에 이렇게 오랜 전쟁, 어떤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전쟁터에서 오랜 동안 살아남는 사람, 오랜 기간의 전쟁을 견디고 살아남는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뭐, 완벽한 사람은 죽는데요. 근데, 그런 거 있죠, 왜? 주변에 어떤 나에게 주어진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몇 가지는 무시할 수 있는 사람.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막 전쟁터에 그런 어떤 지저분함과 복잡함과 막 그 혼란함을 완벽한 사람은 못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좀 지저분해도, 그죠? 좀 혼란스러워도, 좀 속 시끄러워도 견딜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살아남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는 제가 아메이 사업을 도전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감히 저는 지금 전쟁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삶에 있어서의 전쟁 시기.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이요. 아메이 이외에 제가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두 아이의 엄마이면서 그죠? 남편 뒷바라지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 남편의 아내로서 또 부모님의 자식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처리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감히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은 전쟁 시기다, 전쟁 중이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전쟁 중에 집 좀 지저분하면 어때요? 너무 사소한 곳에 목숨 걸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전쟁 중에 설거지 좀 바로 안 한다고 무슨 일 나나요? 제가 너무 답답한 게 우리 여자 사장님들 아메이 사업 좀 하려고 막 애를 쓰고 다니는데 남자 사장님들 집에서 뭐 신을 양말이 없다. 그거 좀 빨아 신으셔도 되고 또 좀 하나 더 사서 신으셔도 되잖아요. 전쟁 중이라는 거죠. 전쟁 중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막 오랫동안 이제 미팅 때문에 이렇게 늦고 이제 두 아이를 이제 어린이집에서 찾아가지고 오고 할 때 무슨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뭐가 궁금하신 거예요? 예. 찾아가지고 올 때 애들 배고프다고 해요. 어떤 엄마가 정말 따끈한 밥해서 영양가 있는 반찬에서 먹이고 싶지 않겠어요. 하지만 전쟁 중에 꼭 밥만 먹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라면 먹일 수 있죠. 오다가 정말 인스턴트 식품 한번 먹일 수 있죠. 지금 나의 지금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는 내 인생에 있어서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전시체제라는 거죠. 새벽에 누군가 우리를 필요로 한다. 우리와 상담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아이를 다른 집에서 재울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시체계니까. 길게 잡기가 싫었어요. 근데 저는 그 전시체계를. 길게 잡기가 싫더라고요. 빨리 끝내자. 그래서 A코아를 저는 한 2배는 한 것 같아요. 3개월 동안에 하루에 STP를 3번 했던 적도 있고요. 초반에 3개월 동안에. 어떻게 하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맨날 반바지 차림에 반팔 티에 애들 막 뛰어다니는데 사람 불러놓고 STP를 했어요. 하다가 애가 엄마 쉬마려 그러면 잠깐만 그러고 가서 쉬니여도 오고 전혀 뭐 후원이 안 됐겠죠. 3개월 동안을 그렇게 집중을 해서 다이아몬드 레그가 그 3개월 안에 다 STP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전쟁 중인데 이불 좀 하루 못 개키면 어때요? 그러니까 그 주부님들 이렇게 사업하시는 거 보면요. 정말 집안 깨끗하게 완벽하게 해놓고 나오면 시간 뭐 12시, 1시 애 돌아올 시간 되니까 도로 들어오고 애 밥 먹여서 학원 보내고 어영부영 하다 보면 또 저녁 시간. 전시체계라는 거예요. 좀 뭔가 부족하고 좀 뭔가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견뎌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제가 그때 OS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남편의 와이셔츠를 이렇게 세탁소에 맡겨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세탁소에 맡길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빠르게 돌아갈 땐 그럴 수 있잖아요. 정말 눈알이 튀어나오는 것 같은데 애 둘 보랴.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감고 다림질을 해요. 그리고 이제 보내면 낮에 전화가 와요. 야, 어떻게 와이셔츠를 반은 다리고 반은 안 다리고 한쪽은 안 다리고 한쪽은 쪼글쪼글하게 해서 보낸다는 거죠. 너무 미안하죠. 너무 미안하지만 전쟁 중인데 제가 저의 개 이름을 이야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집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한 2년 반 다이아몬드 올 때까지는 모든 우선순위가 아이들보다도 아메이였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난 그렇게 못하겠다, 야. 야, 너같이 하는 게 아메이라면 난 못할 것 같아. 다른 일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메이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하는 것처럼 하려면 아메이만 그런 거 아니고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2년 반을 집중을 해가지고요. 다이아몬드가 되고 제가 지난달에 12월 달에 MD 보너스를 받았어요. 정말 직장인으로서 한 번에 받기 힘든 금액.
그저 한 번 어떻게 운 좋게 받기 힘든 금액 받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서울에 사무실을 냈어요. 사무실을 냈고 굉장히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자그마한 사무실을 내서 저희 파트너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 MD 보너스 받아서 제 개인이 쓸 수도 있었지만 혼자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 파트너들하고 함께 온 자리잖아요. 파트너들에게 환원을 시켜주고 싶었어요. 어떤 식으로든. 근데 뭐 뿜빠이 할 수 없잖아요. 나눠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들만의 공간을 만들었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뛸 듯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청소당번도 막 하고 만들고 언제든지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가 1차적으로 만들어줬고 그 MD 보너스를 받아서 제가 저희 시어머니가 1층에 이제 제가 사업을 하면서 이제 오시라 그래서 오셨어요. 저희가 10층에 살고 어머니가 1층에 사시는데 홍삼을 계속 지금 이렇게 다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아메이 사업 안 했다면 그렇게 못하죠. 시어머니 진짜 좋은 거 알아가지고 맨날 먹네 막 이럴지도 몰라요. 그게 다 경제적인 부분이거든요. 전 저희 어머니를 너무 지금 고맙고 감사하고 또 저희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이라는 부분이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생겼어요.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홍삼 되게 비싸요. 싼 거 말고 비싼 걸로 계속 다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겨울방학이 시작을 하면서 하루 날을 딱 잡아가지고 겨울방학 동안에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데리고 다녔어요. 무용도 가서 보여주고 이제 태권도도 보여주고 수영도 보여주고 스케이트도 보여주고 근데 제 마음은 태권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일 싸니까. 다른 거는 되게 이제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렇게 쭉 돌더니 이제 제가 딸이 둘인데 저는 둘이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한 놈이 좋다 그러면 한 놈이 싫다 그러고 그래요. 그러더니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빙상, 그 스케이트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두 놈이 눈이 다 번쩍 뜨이면서 이걸 하겠대요. 그래서 가격을 알아봤는데 개인 교습을 저는 이제 단체 우르르 몰려서 하는 건 싫고 개인 교습을 시키고 싶은데 1인당 한 60만 원씩이 들더라고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저보고 미쳤다고. 근데 60만 원씩이 드는데 처음에 뭐 장비 마련하고 이런데 60씩이 들고 매월 개인 교습하는데 40씩이 들고 하는데 둘이 하고 싶대요. 그래서 해줄게.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이 뭐냐면 작은 애가 엄마랑 같이 오고 싶대요. 저는 좀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는데 근데 엄마 하는데 나 엄마랑 같이 하고 싶어. 그러지 뭐. 그렇게 하자. 2년 반 만에 저의 우선순위가 아메이에서 아이들에게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일단 하루 스케줄을 짜는데 그 아이들에게 스케이트 강습을 시키는 그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을 제가 아메이 사업에 배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2년 반 만에. 굉장히 저로서 큰 변화거든요. 남편 월급 그 안에서 아이들 그런 개인 교습 시킨다는 것 자체가 사치고 미친 짓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 아이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싶었어요. 너희들이 정말 하고 싶은 거 해주마. 그래서 그거를 시키고 있거든요. 시키고 있는데 스케이트 날 긴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막 시켰는데 제가 저녁 시간에 갈 때는 개인 교습이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 저녁 시간에 갈 때는 선수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대표, 그죠? 그리고 지역 대표 선수들이 스케이트를 막 타요. 정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타요. 전부 유니폼 입고. 그 옆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그 기초 단계를 배우고 있는 거죠. 근데 작은 아이가 이제 6살 올라가가지고 신고 서는 것조차 힘들어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우리 아이도 잘 탈 수 있으리라는 걸. 그런 부분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흐뭇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위를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뛰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이제 줄을 서가지고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도대체 저 아이들은 뭐를 하는 아이들인가? 국가대표, 그러니까 그 대표 옷을 입고 계속 그 자리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거의 1시간을 해요. 조그만 애들이, 초등학교 1, 2학년짜리 애들이. 저 사람들 쟤네들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빠른 스케이트를 타기 위해서 몸을 만드는 거죠. 스케이트 선수들은 엉덩이 2개가 딱 올라붙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게
내려온 애들은 못한대요. 그러니까 엉덩이 두 짝이 딱 올라붙어야 되니까 그거 올리려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6개월 내지 1년을 하고 밑에 내려와서 비로소 필드에 나가서 스피드를 낸다는 거죠.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거 6개월 하시겠어요? 하셔야 되거든요. 어쩌면 내가 지금 사업 시작해서 6개월이 되어도 1년이 되어도 2년이 되어도 이렇다 할 파트너 한 명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막 시작을 하는데 3개월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이렇다 할 파트너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시작하세요. 그게 마음이 편해요. 그럴 수 있는데 그 과정이 정말 스피드 스케이트를 타기 위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전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일어났다 앉았다 안 하고는 스피드 낼 수 없다니까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신적인 어떤 정신적인 단련이 스트레칭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활 속에 가지고 있었던 게으름이라든가, 그죠? 자만심이라든가, 아니면 나태함 같은 거. 그런 것들 스트레칭을 통해서 다 떨쳐버리시고 비로소 진정한 사업자로 서 있을 때 이렇다 할 파트너가 손을 내밀고 다가온다라는 거죠. 나의 모습은 돌이켜보지도 못하고 자꾸 파트너들만 쫓아다니는 거죠. 스토커 같이. 후원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후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나는 동굴 안에서 앞장서서 나가고 있는 스폰서다. 나의 파트너는 나의 손 하나만을 잡고 따라오고 있는데 내 손에 힘이 풀리고 내 손이 떨리기 시작하면 내 파트너들은 너무 두려워지고 속상해지고 정말 뒤돌아서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도 못하고 콩가루지만 되는 거죠. 그럴 필요 없이 뒤에서부터 스폰서님 가시는 그 길 맞아요. 저도 알아요. 뒤에서부터 구령을 붙여주는 거죠. 가세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따라갈 테니까 가보세요. 저희가 뒤에 있습니다.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럼 스폰서가 힘을 받아서 착착착착 걸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곳까지 올 수 있다는 거죠. 사업을 잘 진행하시려면 아무쪼록 즐거우셔야 되거든요. 여기 나오시는 일, 또 후원하시는 일 즐거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아메이 사업이 즐거울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미워도 사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밉거든요. 미울 수 있거든요.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꾸 바꾸셔야 그래야 이 아메이 사업 자체가 즐거워지고 즐거워져야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3년밖에 안 됐습니다. 3년밖에 안 되었고 여기 어쩌면 저보다 더 오랫동안 사업을 진행하신 선배님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런 자리에 올 때마다 제가 자꾸 주눅이 들고 속이 상한 게 아메이 역사가 너무 짧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명함 내밀기가 좀 쑥스러워요. 이제 겨우 3년 사업해놓고 어떤 아메이의 정신이라든가 가치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면구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제 자신이 누구보다도 아메이 사업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제 자신이 누구와 대적해도 저 자신만큼 아메이 사업 사랑하는 사람 있을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도 원활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정말 저희 증조 할머니이신 진정희 사장님의 부름을 받자와 여기까지 와가지고 어떤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행하시면서 중간중간에 그때 그 여자가 말했던 게 이런 거구나 깨달으실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면이 끝났습니다.